오늘은 제가 사실 마음이 막 그렇게 좋지 않은 마음으로 카메라 앞에 섰어요. 이 영상에서 얘기를 할 거는요, 돈을 뜯는 회사들에 대한 거예요. 제 인스타그램 DM으로 개인적인 일에 대한 그런 문의나 상담? 이런 걸 조금 보내주세요. 근데 오늘 깜짝 놀랐어요. 아직도 이런 회사들이 있나? 아직도 어린 친구들의 꿈을 가지고 노는 그런 사람들이 있나? 저는 너무너무 화가 났거든요. 정말 심각한 건 제가 그때그때 답장을 해주지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영상으로 일단 조금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질문이 뭐였냐면, 돈 내라고 하는 기획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정말 DM이 제일 많이 와요. 여러분들은 회사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오디션을 보죠. 오디션을 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회사한테 여러분들의 실력을 보여주고, 그럼 그 회사가 실력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닝을 시켜주고 여러분들의 실력을 키워주려고 그렇게 해서 연습생이라는 걸 뽑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연습생이 되기 위해서 그 회사의 오디션을 보는 거지, 거기서 동업자가 되려고 오디션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달라고 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그건 진짜 회사가 아니고요. 그냥 사기예요, 사기. 금액은 정말 다양합니다. 몇백만 원부터 몇천만 원까지 아주 다양해요. 근데 부모님한테까지 돈을 달라고 한대요. 부모님한테 연락을 해서 트레이닝 비용, 의상 비용, 뭐 헤어 메이크업 비용에 얼마가 들어가니, 뭐 얼마를 내라,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 정도는 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나 봐요. 근데 여러분이 오히려 돈을 받으면 받았지 돈을 낼 이유가 1도 없어요. 1도. 보통 연습생 같은 경우는 그냥 들어가서 트레이닝을 공짜로 이제 받죠. 근데 여기서 정말 데뷔를 앞둔, 데뷔를 준비하는 연습생인데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약금을 주기도 해요. 저도 데뷔를 하기 전에 계약을 해서 계약금을 받고 그렇게 시작한 케이스예요. 저도 그래서 계약금을 받았고요. 절대 여러분 돈을 내면 안 됩니다. 그거는 진짜 연예 기획사가 아니고 사기예요, 사기. 그 돈을 들고 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학원 개념인 거예요. 그냥 보통 학원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고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약간 갑의 입장이 되기 위해서 학원이지만 기획사인 척, 기회를 주는 척 하면서 돈을 그렇게 뜯어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오디션을 합격을 했다. 그러면 당당해지셔야 돼요. 당당하게 트레이닝 해주는 거 열심히 받고 실력을 키우기만 하면 돼요. 가수를 될 준비만 하면 되는 거지, 돈 문제로 엮여서 여러분들이 고생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걸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있었던 질문, 위약금. 위약금, 정말 스트레스. 위약금에 대해서 질문이 많았어요. 제가 연습생을 하다가 그만두고 싶은데 회사가 너무 데뷔도 안 시켜주는 것 같고 좋은 회사도 아닌 것 같고, 제가 연습생 나오고 싶은데 위약금을 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 마이 갓. 그러면서 우리 같이 고발하자. 진짜 그런 회사는 없어져야 돼.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거기 만약에 위약금, 내가 연습생을 그만둘 시에 위약금이 있다 하면은 그건 예외예요. 내가 계약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근데 내 말은 그거야. 데뷔라는 게 보장도 안 되어 있는데 왜 계약을 하냐는 거지. 그리고 심지어 계약을 할 때 돈이라도 받았어. 그러면은 나쁘지 않아. 근데 돈도 안 받고 그런 상태에서 그냥 계약서만 작성을 했어. 그냥 노예 계약서야, 노예 계약서. 진짜 두야 너무 스트레스 받아. 그냥 나는 무조건 좋아서 뭐 계약서 쓴다 그러면 뭐 데뷔할 것 같아서 그냥 뭐 보지도 않고 막 계약서 쓰는 친구들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계약서는 정말 꼼꼼히 봐야 되고요. 거기 안에 위약금 같은 게 있는지, 내가 부당한 상황일 때 내가 당당하게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거 다 꼼꼼히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약서 절대 함부로 쓰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계약서도 안 썼는데 위약금 달라고 하는 회사는 너 모르니? 이러고 그냥 나오면 돼요. 학원은 어떤 학원 고르면 좋을까요? 요 얘기가 있어요. 일단은 학원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잘 가르치는 학원, 그 다음에 오디션 기회를 많이 주는 학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원 홈페이지 같은 거 이런 거 찾아보면은 공지사항 같은 거나 이런 커뮤니티 이런 많이 있어요. 오늘은 어떤 회사에 어떤 오디션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지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지가 많이 올라오는 학원인지를 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게 없다, 정보가 없다, 그럼 전화해서 물어봐요. 한 달에 몇 번 다른 회사가 와서 학원에서 오디션을 보느냐, 학원에서 얼마만큼의 다른 회사의 오디션을 제공을 하느냐, 전화해서 물어봐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거 하는데 뭐 5분도 안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좀 어느 정도 실력이 돼서 나는 오디션을 좀 많이 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오디션 기회를 많이 주는 학원에 등록을 하시고요. 나는 아직 오디션보다는 실력을 조금 키우고 싶다, 그러면은 좀 잘 가르치는 학원. 일단 자기가 뭐가 필요한지를 일단 파악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처음에 춤 학원을 등록을 할 때 봤던 것들이 유명하신 분들을 가르치느냐, 연습실이 잘 되어 있느냐였어요. 왜냐면 저는 제가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기에 맞게 잘 알아보셔서 등록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언니 저 나이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질문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기분을 정말 잘 이해를 하거든요. 왜냐면 저도 좀 늦은 나이에 데뷔를 했었고 20살 되고 막 21살 되고 22살 되고 막 이럴 때 어떻게 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나 빨리 가수 돼야 되는데 난 벌써 20대야 이러면서 너무너무 막 제가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처럼. 그래서 제가 그 기분 너무너무 이해를 하는데 나 같은 비슷한 케이스를 찾아보세요. 제가 그때 찾아봤던 게 이제 박봉 선배님, 산다라박 선배님이 26살에 데뷔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26살에 데뷔하셔도 저렇게 잘 되시는데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좌절만 하지 말고 그럴 때 포기를 하지 않느냐 하느냐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말까요? 라고 선택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고 아무리 주변에서 포기해라 해도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꿈은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아주 단순한 논리예요. 여러분들도 너무 뭐 나이 뭐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나이가 있더라도 혹은 30보다 더 많더라도 내가 그 첫 번째 케이스가 되면 되잖아요. 나는 30살에 데뷔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잘 됐다는 거 보여줘야지. 이런 마음,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시작하고 그런 마음으로 연습을 하면은 반드시 됩니다. 세상이 알아줄 거예요. 장애물도 이겨내서 꿈을 이루는 꼭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캐스팅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눈에 띄면 됩니다. 눈에 띄면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아요. 제가 그 머릿속에 항상 새기는 건데요. 여기저기 본인이 찾으러 다녀야 돼요. 나를 보여줘야 되고 내가 집에만 있고 컴퓨터에 이렇게 댓글만 쓰고 있으면 누가 날 알아줄 건데 아무도 알아줄 수 없어요. 그럴 시간에 내가 나가서 오디션을 보든지 학원을 등록을 한다든지 대회에 참가한다든지 요즘 뭐 TV 프로그램이나 공개 오디션 이런 거 너무너무 많잖아요. 실력이 안 되면 그런 데 참여하기 위한 목표,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K-POP 스타가 될 거야. 이런 목표보다 여기 대회 나가서 상을 타야지. 오디션에서 1차 합격해봐야지. 2차 합격해봐야지. 그리고 연습생이 돼야지. 가수를 데뷔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꿈을 단계별로 설정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크게 잡으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가 안 생기기 때문에 처음에는 캐스팅이 돼야지 라는 목표를 잡고 있는데 없는데 다 참가하는 거야. 그런데 다 관계자분들이 와요. 그리고 내가 정말 잘났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수소문해서 나를 찾더라고. 그러니까 집에서만 있지 말고 여러분들의 실력을 보여주러 여기저기 다니세요. 하다못해 내가 정말 비주얼이 뛰어나다. 아이돌 페이스를 갖고 있다 하면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세요. 여러분 그냥 사람들 많은데 막 돌아다녀. 요즘은 이제 시기가 안 좋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좋지 않지만 좀 괜찮아지고 하면 그때 여러분 이걸 실천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온라인에도 너무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온라인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있었던 게 실력이 안 되는데 오디션을 볼지 말지 고민입니다. 이 질문도 굉장히 많아요. 단호하게 얘기할게요. 오디션을 제일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실력입니다. 일단 실력이 돼야 돼요. 아이돌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퍼포먼스 가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노래를 하든지 춤을 추든지는 반드시 이렇게 뭔가 잘하는 게 있어야 돼요. 진짜 아주 특출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기본 춤 실력과 노래 실력은 된 상태에서 내가 특출난 것이 뭐냐 해서 그걸 골라서 더 특화시키는 거지 아예 노래, 춤 할 줄 모르는데 난 비주얼만 된다고 해서 아이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기본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가 내 스스로 준비가 안 됐다, 이거는 본인 스스로 알 거예요. 언니한테 물어보기 전에 본인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난 준비가 됐어? 아니면 그 갈피도 모르겠다. 나는 이게 실력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다. 그리고 일단 오디션을 봐요. 오디션을 보면 난 실력이 한참 부족하구나. 정말 실력을 키워야겠구나 라는 그런 동기부여를 얻게 된다거나 아니면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게 돼요. 아니면 난 내 실력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가 오디션을 봤는데 덜컥 1차 되고 2차 되고 해서 내가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었어 라고 알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디션을 보든지 아니면 학원을 다니든지 해서 학원의 친구들을 보면 어느 정도 내 실력이 가늠이 되거든요. 그리고 학원에서도 평가 같은 걸 또 해주시기도 하기 때문에 학원을 다닐 돈이 없으면 동아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뭐 인터넷에 얼마나 잘 돼 있어요. 춤 레슨 이런 거 유튜브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집에서 충분히 따라하면서 해볼 수 있으니까 저는 못해요 하면은 그냥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고자 하면 반드시 길이 있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길이 보이기 마련이니까 꼭 자기가 진짜 이거를 진짜 원하는지 내 실력을 어느 정도 가늠할 만큼의 노력이라도 해봤는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진짜 다 모두 꿈을 달리는 친구들인데 이런 부조리한 일 절대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말 제 마음이거든요. 이 소중한 꿈을 위해 달리기만 해도 부족한 시간인데 나쁜 사람들 때문에 그런 일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똑똑해지셔야 돼요. 이렇게 아는 것들 강해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험난한 세상을 사는데 조금이라도 나쁜 일 겪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실력입니다. 실력. 여러분은 실력 키우는 거에 항상 화이팅 하시고요. 그래서 모두 오디션 합격하시고 큰 무대에서 좋은 무대에서 또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함께 해봤고요. 최근에 느끼는 게 진짜 많은 우리 메스 친구들이 아이들을 꿈꾸고 있는구나, 이거를 정말 알게 됐어요. 지금은 제가 유튜브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래도 경험자로서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있는 언니로서, 누나로서 좋은 얘기들, 좋은 조언들 이런 걸 많이 해줄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힘든 상황이나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댓글을 또 남겨드리거나 또 영상으로 만들거나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